자, 오늘 두 가지 조건부 확률과 독립이라고 하는 파트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수능 시험에서 기반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파트에서 조건부 확률, 독립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수능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와. 당연히 조건부 확률 하나, 독립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와 B가 순서대로 제비뽑기를 할 건데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2개가 있어. 근데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A가 일단 당첨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B는 당첨 제비를 또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계산을 하면 90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반면에 A가 당첨이 되지 않았대. 근데 그 뒤에 B는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대. 됐죠? 그러면 90분의 1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거야. 앞에 따른 조건에 대해서 뒤에 있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확률의 형태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조건부, 어떤 조건이 존재를 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가 일어날 확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근데 방금 보여준 이 형태는 사실 조건부 확률과 조금 달라. 그래서 결국은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좀 다 받아줘야 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안 쓸게요. 한번 쓰시고 짝대기를 그대로 발을 써주면서 뭐라고 정리를 해줘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야 근데 내가 말을 조금 잘못하기도 했다. 당연히 여기 먼저 해야 돼. 그지? 당연히 여기 먼저 끝내놓고 해야 돼.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맞겠지. 정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게 다야 그냥.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서 어디서 익숙한 녀석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오셔서 페이지 이쪽 넘어오셔서, 자, 또 쓸게요.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차 PA 교 B가 되겠고요. 기왕이면 내 거 안 보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그때 여기에 조건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하나 더 있다. PA 차 B, PA 차 B는 PA에서 PA 교집합 B를 빼주면 된다는 거.
그냥 필기 갖고 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외워줘야지 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1번 먼저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보여? A 합집합 B에 대한 전체 여집합인 드모르간 법칙이 기본적으로 보일 거고, 근데 그럼 여기서 이 친구는 1 빼기 P A 합집합 B, 즉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잡을 수 있겠고, 그러므로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0.7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확률이라는 말을 조금 붙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때 A 합집합 B는 분명히 PA 더하기 PB에서 PA 교 B를 빼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0.3, 여기가 0.6이면 더한 게 0.9니까 다시 한번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0.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들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봐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래 확률 부분에서 이게 숙달된 상태에서 넘어왔었어야 돼. 그러면 다 했던 거구나 하고 느꼈어야 되는 건데 그 반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한번 절개돼. 그러면 문제가, 자, 더 이어서 볼게요. A 교집합 B가 0.2라고 나와져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궁금한 게 뭐래? 조건부 확률. 어떤 조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대로 PA분의 그대로 PA 교 B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어쨌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지 않아? 문제를 맞추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용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문제를 기억하는 거야. 문제를 알아야지 그걸 맞출 거 아니야. 문제가 어떤 타입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상식 퀴즈를 뭐 그런 대회를 나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1대100 그런 거 막 그 옛날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막 거기서 수고 서서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로그 문제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고 가서 그걸 맞출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막연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든다는 거야. 여기는 너무 심해 이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다시 자꾸 잔소리지만 생각을 해봐. 지금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중간이든 기말이겠지만. 확률까지 나오면 중간고사도 나오겠지만 어쨌건 이쪽 부분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나올 거라 예상이 돼.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얘를 외워서 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공부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그 동기부여를 조금 바꿔보면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먼저 생각해도 뭐 어렵진 않을 거라고. 더 가볼게요. A가 일어날 확률이 0.3이었고 교집합이 0.2니까 계산을 해주면 뭐가 돼요? 3분의 2가 되겠죠.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비슷하게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똑같이 정리. 빨리빨리 따라오시고요. 웬만하면 저거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이때 합집합 B가 5분의 3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약간 눈치챘나요? 무조건 통분 바로 들어가야 돼. 어차피 계산해서 여기서 누락된 하나를 잡게 하겠지. 니네가 문제를 주면 4개를 다 줄 거야? 절대 안 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 계산까지 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20분의 12가 되겠고, 교집합 부분이 20분의 1이고 A가 일어날 확률이 20분의 8이니까 더해서 정리해서 빼줬을 때 나오려고 하면은 얘가 20분의 5가 돼줘야 되겠네. 쓰는 걸 내겠지. 이거를 필요가 없게 문제를 줄 리는 없잖아. 그죠? 자, 일단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찍어냈고요. 그 상태에서 조건부 다시 따라오면 PB의 여집합 분의 P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이때 PB의 여집합 B,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의 B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이쪽에서는 드모르간이 그대로 바로 나오니까 A 합집합 B에 대한 전체 여집합 정리하면 1 마이너스 PA 합집합 B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대입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지.
해주면 15분의 8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정답은 15분의 8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 개수가 얘들아 많지가 않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것도 같이 해서 정리는 해보셔야 할 거예요. 됐죠?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 이 정도면은. 자, 이때 자 조건부 확률을 푸는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이 좀 어렵거든. 자꾸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문제를 읽어서 독해 안에서 이 문제가 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서 가지고 올라와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 5천 문제를 푸는 거에서 두세 문제를 골라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속이려고 페이크를 주는 것도 아니야. 이미 시험 범위에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조건부 확률 문제가 분명히 투입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잘 돌이켜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냐는 거야. 내가 이 문제가 시험지에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야. 그냥 관성에 의해 계속 풀고만 있다니까. 근데 그게 시작이 아니야. 조건부는.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 근데 이 얘기는 쌤이 1학년 때부터 항상 얘기하는 이야기지 않아 사실.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알아봐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습관이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가야 돼. 지금 자꾸 잔소리가 이어지는데 2학년이 정말 중요해. 왜냐면 2학년이 끝났을 때 그럼 이 정도면은 내가 지금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많이 찍히지 않아서 내가 목표하는 학교까지에 대한 목표치가 도달이 안 됐어. 그래서 정시도 조금 더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9월달 전에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좀 밑거름이 돼.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 그냥 두런 그냥 그 정도. 그게 진짜 무섭거든 사실. 근데 충대까지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사실 엄청 낮아진 것도 사실이야. 생각보다 한밭대도 그렇게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사립대 뭐 이런 하늘 이런 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사실. 근데 지금 놀고만 있어도 거기 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목표하는 데가 거기에 너무 아깝잖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내가 너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희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 고등학교 애들도 다 비슷하지 않겠어? 지금 우리가 서울대를 갈 거냐, 연대를 갈 거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상황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몰라, 그 뒤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걔네들 중에, 너희 친구들 중에 거기 가려고 고민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냐고. 근데 걔네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니네만큼 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은 바뀐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 시작에 정말 작게는 얘를 알아봐야 한다고. 자, 문제 볼게요. 일단 표가 나온 상태인데 60명의 학생이 있는데 성별이 이렇게 나눠졌대. 자, 표를 해석해보면 총 60명의 학생 중에 남학생이 31명, 여학생이 29명. 됐죠? 이때 다시 한번 전체 A학급은 35명, B학급은 25명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자, 문제 볼게. 두 학급의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의 학생일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조건부 배웠으니까 조금 따라가면은 뭐야 얘는 왜 저기 있어? 처음 봤네. 자, 여학생이었을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조건부가 여학생이었을 때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이쪽이 A학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됐죠? 그러면은 이때의 확률을 구해주면 방금의 공식대로 여학생일 확률 분의 P A학급인 학생의 교집합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죠? 근데 이 확률에, 잘 들어야 돼, 이 확률의 전체 경우의 수, 이거를 지난 확률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무조건 전체 학생 수여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여학생일 확률은 60분의 몇이야? 29야. 근데 A학급 교집합 여학생, 교집합이니까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 그리고를 사용을 하고, 됐죠?
그러면 A학급이고 여학생일 확률은 60분의 몇인 거야? 1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60이 날아가면 뭐가 돼? 정답이 29분의 14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지금 말한 그대로 조건부를 뽑은 거잖아. 근데 독해적으로 이번에 생각을 해보자.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급의 학생이래. 지금 방금 처음에 소개할 때 얘가 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 결국은 여학생인데 A학급이려면은 전체 경우가 일단 여학생이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얘네들이 왜 들어와 대체 얘네들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분의 뭐야? 29분의 13 거야. 표는 두 가지로 다 대비해 주셔야 돼요. 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줬던 거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갔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표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조건부 상황 보고서 그 학생들 분의 우리가 원하는 학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번엔 4장의 시사회 당첨권을 포함해서 10장의 경품권이 들어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갑과 을이 모두 당첨권을 뽑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문제죠. 가볼게요. 일단 당첨권 뽑을 확률은 10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 뽑을 확률은 9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계산했더니 몇이야? 15분의 2다. 끝. 근데 이거 아래쪽 문제들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막 건드려서 넣거든. 근데 이거 그냥 중학교 때 풀었던 그냥 기본 문제 아니야? 그치? 그냥 읽었을 때 정리가 됐어. 봐봐 잘 들어. 어색한 거 하나도 없어. 봐봐 4장의 시사회 당첨권을 포함해서 10장이 어쩌고 저쩌고 각 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뽑을 때 갑과 을이 모두 시사회 당첨이 될 확률 뭐 문제되는 거 없지 않아? 그치? 그쵸? 일단 넘겨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위쪽에 있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공부를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고 문제 알아보는 걸 해놔도 결국은 그냥 답지대로 똑같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야. 대다수가 이렇게 바뀌거든.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어차피 확률 문제는 문제 읽고 풀어줘야 돼. 자, 봐봐.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꺼내공 다시 안을 때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에요. 오잉? 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을 하는데 을이 검은 공을 꺼낸대. 근데 을이 검은 공을 꺼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어? 1번 갑이 검은 공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겠고 하나 더 있지 않겠어? 뭐? 갑이 흰 공을 뽑았는데 을이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는 두 가지의 상황 다 되는 거 아니야? 좀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그냥 상황이 그렇잖아. 문제를 읽어봤더니. 그럼 이제 또 가봐. 갑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뭐야? 9분의 4겠고 그 다음에 을이 이어서 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3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도 가볼까요? 갑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5가 되겠고 을이 흰 공을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그때 8분의 4가 되겠죠. 이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더해줘야지 당연히. 상황이 달라진 건데. 위에 쪽 보고 이런 게 정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상황이 다른 거니까 나눠놨잖아. 더해주시면은 9분의 4가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런데 봐봐. 지금 이제까지의 문제에서 쌤이 지금 여러분에게 좀 어필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아니 그냥 문제 자체가 읽어서 그냥 해결이 됐었던 거잖아. 근데 조건부 확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잘 봐. 읽어볼게.
어쨌건 상황이 있고 비주머니에 뭐가 있어. 자, 두 주머니 중에 하나의 임의를 선택해서 두 개를 꺼냈더니 흰 구슬 한 개랑 검은 구슬 한 개가 나왔을 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 이상하지 않아? 독해가 좀 안 이상해? 맨 마지막 다시 읽어볼게.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 하나랑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을 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 안 이상해? 조금 이상하지 않아? 자, 봐봐. 이번 시즌의 한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했을 때 경기를 한 곳이 A 구장이었을 확률. 어때? 독해에 좀 어색함이 있지 않아? 왜? 어떤 부분이 좀 어색해? 더 볼게. 상자를 선택해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두 개 모두 흰 공이 나왔는데 근데 그 택한 상자가 별무늬 상자였을 확률이래. 어때? 뭐가 이상해? 별무늬 상자가 이상해? 이 꽃무늬 별무늬 나오는 건데 왜? 그러니까 그 이상함을 좀 느끼면 너무 좋거든. 다시 예제 문제로 되돌아 볼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상황은 맨날 똑같잖아. 지금 첫 번째 줄은, 그치? 근데 두 주머니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공시에 꺼냈는데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야. 두 개를 꺼낸다는 얘기니까. 근데 흰 구슬 한 개, 검은 구슬 한 개가 나왔대. 근데 그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래. 여기서 이상함이 안 느껴질까? 흰 구슬 한 개, 검은 구슬 한 개를 뽑았다고 했을 때 택한 주머니는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둘이 바뀌지 않았어? 원래 일반적인 문제는 이제까지는 A 주머니를 뽑았을 때 그 안에서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확률을 물어봤어야 되지 않아? 다시 그리고 봐봐. 다시 보시면은 어떻게 승리했는데 A 구장이었을 확률이래. 근데 보통은 A 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을 물어보지 않아? 그게 좀 느껴져야 하거든. 다시 두 개 모두 흰 공이 나왔을 때 택한 상자가 별무늬 상자래. 근데 그게 아니라 별무늬 상자를 선택했을 때 흰 공이 두 개가 모두 다 나왔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원래? 근데 그 어순이 바뀐 느낌이 들어야 돼. 알아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 알아보는 작업에서 반을 못 먹고 들어가. 그래서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것은 나 지금 조건부 확률 풀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과 플러스 조건부 확률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뀐 느낌이 든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상태야. 어떤 일반적인 문제를 저희가 어순이 바뀌어서 조건부인 줄 알았어요 라고 풀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그거대로 풀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캐치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에서 답지를 보면은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거든. 신경 하나도 쓰지 말고 얘기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와. 왜 이렇게 안내를 해주냐면은 이게 똑같은 방식이야. 자, 가볼게. 조건부 확률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의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 조건부의 맨 뒤에 부분이 선택 A가 있을 거고 선택이 하나 이상이 더 있어. 근데 생각해봐 다시. 주머니가 A 주머니였다며. 그럼 선택이 다른 건 뭐였는데? B 주머니가 가능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거꾸로 읽어. 이제 어순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순을 거꾸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A 주머니에서 흰색 구슬 하나랑 검은 구슬 하나를 뽑을 확률은 뭘까? 일단 A 주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확률 2분의 1이 되겠지. 주머니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상태에서 곱하기 전체 구슬이 몇 개야? 7개잖아. 그 중에 2개 고를 거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좋아요. 됐지? 이거 수화에서 날라갔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래서 다시 해야 되고.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을 거예요. 그럼 흰 구슬에서 3C1, 검은 구슬에서 4C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게 뭐야? A 주머니 가지고 정리한 문제야. 맞죠? 됐죠? 여기까지?
요거 계산을 하면 뭐가 나와? A 주머니인 게 7분의 2가 나와요. 됐죠? 계산한 거야. 다시 거꾸로 두 번째 사이클로 가자. B주머니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만드는 거 가보자. 그럼 B주머니 또 선택할 확률은 일단 2분의 1이 되겠고, 그럼 그대로 62분의 41 곱하기 21이 되겠죠. 계산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 그대로 얘는 15분의 4가 나와. 막 엄청 특별한 기술을 쓴 건 아닌데 문제의 상황을 이해해준 다음에 어순을 거꾸로, 그러니까 어순이 거꾸로 됐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르게 해주면 원래 풀고 있던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그치? A 주머니를 뽑았을 때 흰색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한 거고, B 주머니를 선택을 했을 때 구슬 하나들 나온 거를 뺀 거지. 자, 그때 자 간다. 우리가 이때 원하는 확률은 두 개의 확률을 더한 것 분의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조금 특이하지? 확률을 가지고 확률을 좀 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와? 29분의 15가 나오겠죠. 한 번 더 할게. 승현이랑 재욱이가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 어?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조금. 옛날에 만화책 중에 GTO라는 만화책이 있었거든. 이게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라고 해가지고 만화책인데, 그 일본 만화 쌤 때 되게 유명했던 그 만화 작가가 되게 유명하게 딱 그려서 끝난 주인공이 두 명이었는데, 주인공은 사실상 한 명인데 이제 콤비로 이제 같이 파트너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학원물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맨날 양아치 같은 그런 삶을 사다가 좀 약간 로망 있는 양아치 그런 거야. 되게 좀 낭만 있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는 그런 만화야. 되게 쌤 때는 되게 유명한 만화거든.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티처 오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나는 사실 이제 교사의 꿈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 사실,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교사랑 되게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르거든. 왜냐면 나는 그냥 수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너네들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거든. 수업이 서브야. 우리는 반대인 거야. 수업이 메인인 거고. 좀 그런 차이거든 사실상. 우리는 내내 수업만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잠을 엄청 많이 하거든 사실. 아무튼 그런데 공무원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대충 내용들 보면은 만화책이니까 막 그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막 그 학생들이 하나하나 문제투성인 거야.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만화의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래 문제였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화목하게 이제 번역은 좀 약간 코믹 만화 이런 건데, 근데 보면은 점점 계속 그 쌤 나이 때 친구들은 다 거의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 교사가 된 내 나이 때 친구들도 다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선생님한테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지만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잖아. 이렇게 딱 봤을 때. 근데 난 또 이게 반대인 것 같은 게, 너네한테는 선생님들이 많잖아. 학교쌤, 과학쌤, 영어쌤 이렇게 많잖아 되게. 근데 반대인 것 같거든 나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한데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제 진짜 이제 끝 벼랑이야 이제. 2월달도 얼마나 짧은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지만 2월달 봐봐. 2월 1일 시작했어. 그 목요일이야. 금요일날 보충 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끝나고 주말 끝났어. 우리
진짜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봐봐 우리 지금 오늘 19일이 아니야? 요번 주 특강 하면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야. 이 수업을 계속 하겠지만 마지막이야. 여기가 마지막 주 끝나 일단. 아 여기 왜냐면 우리가 특강 구성이 4주거든. 영어도 끝나지 않아? 그렇잖아 얘기하시잖아. 근데 끝나고서 우리가 여유가 되는 시간을 좀 더 써주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 사실.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걸 더 할 수 있다니까. 한번 꿈을 가져볼 만하지 않아? 누가 1등급 맞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 정도 한번 맞아보고 싶진 않아. 생각해봐 진짜. 근데 지금 그걸 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 명 있을 때 또 이런 얘기가 또 그런 게 진짜 일을 맡고 있는 애들은 쟤네들이 맞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니네가 잘 생각해봐. 이 기간과 이 기간을 써서 여기까지도 해. 그리고 5월달 시험을 볼 거 아니야. 아마도 지금 요거까지 생각을 하면은 웬만하면 시험은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무조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 첫째 주에 웬만하면 볼 것 같네. 여기 딱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기간이 모든 과목들 통틀어서도 4월, 3월 어쨌건 2달이 넘게 남았잖아. 시작을 해도. 그렇지 않아? 근데 이 2달 동안 진짜 개빡세게 해가지고 2등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안 될까? 절대 불가능할까? 지금 뭐 어떻게 뭐 그렇게밖에 답정 넣지만 사실. 근데 진짜 생각해봐. 이게 그냥 진짜 무조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향을 따로 잡아야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지금이라도 기술을 배워. 근데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 사실. 그런 시스템은 아니야. 니네가 결정을 할 일인 것 같아. 내가 해주는 거는 더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 니네 더 해야 돼. 블랙라벨 뭐 최상위죠. 이걸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사실. 그렇지 않겠어? 변화해 좀. 둘 다 재욱이도 그렇고 승우이도 그렇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었어서 하려고 하는 그걸들을 봤는데 사실 그 시기들이 너무도 짧게밖에 안 보였던 것 뿐이야. 그때가 영광의 순간의 끝이었을까?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잘 생각해. 진짜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쌤이 이 얘기를 그냥 너네한테 토싸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지. 진짜 가는 길은 엄청 많아 사실. 뭐 너네들이 뭐 많이 고민을 하면 막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 길이 아니어도 괜찮아 사실. 근데 이 길이 아니어도 괜찮고 뭐 돈을 뭐 많이 버는 거랑 공부를 하는 거랑 연계 과정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진짜 개빡세게 공부를 해서 1년을 보낸 친구가 과연 다음 해에는 뭐를 할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이게 사람이 변한다니까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사람이 변하면은 사람이 변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속담 있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쌤은 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면은 그러니까 너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반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졌어. 그럼 학교에서도 뭔가 생각 맨날 떠들고 있던 애가 조금 그래도 눈치를 보고 조금 더 이제 공부도 하려고 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겠어? 그래도 근데 나 쌤은 좀 이런 이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은 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자리를 자기가 받아들이면은 좀 변하는 것 같아. 그냥 약간 중이병 걸린 느낌으로 그냥 난 지금 한 2달 동안 한번 미쳐서 한번 공부를 해본다고 생각하면서 다 쳐내. 그러면은 진짜 선순환이 엄청나지거든 사실. 일단 숙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수업 들어간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학원에 이제 문제풀이 한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는데 이미 문제풀이 시간에는 숙제 분량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없을 가능성이 커. 그러면 이미 다 끝내고 가져갔거나 이미 질문밖에 안 남았어. 그럼 질문하고 그냥 끝내면 될 일인 거야. 그럼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그럼 또 당겨오는 것 뿐인 거지. 타이밍을 좀 바꾸라는 것 뿐인 거고. 다음 주에는 이런 얘기 안 하길 빕니다. 하나 더 할게요. 이거 조금만 쉬었다가 더 할게요. 자, 여기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승리하였을 때 경기한 곳이 A구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쌤이 괜히 A, B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뒤에가 나눠지는 게 포인트여야 돼.
근데 지금 문제의 독해상 A구장과 B구장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전히 어순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어순을 거꾸로 접근을 하면 A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A구장은 전체 경기의 20%를 치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A구장이 선택될 확률이 10분의 2가 되겠고 그때 A구장에서의 승률은 70%니까 10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1안 됐죠? 자, 이게 A구장에서의 정리 확률입니다. 계산해주면 100분의 14가 되겠고 이제 B구장으로 가볼까요? A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20%를 치른다고 했으니까 10분의 8이 A구장에서 치르지 않은 타구장에서 이게 타구장이라고 했었어야 되는구나. 타구장 A가 아닌 나머지를 정리를 하자고 했으니까 이겠고 이 상태에서 타구장의 승리는 10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분의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끝났어요. 뭐 해주면 돼? 얘 더하기 얘분의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즉 다시 100분의 14 더하기 100분의 24분의 100분의 14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이 유형 5번 같은 문제가 좀 무서워. 이런 문제류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답지나 해설지 부분에는 내가 한 얘기가 없어. 근데 내가 이쪽을 조금 더 빠르게 가려고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필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대다수는 그냥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지 하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체크해놓을만 하고 방법은 요 방법대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강행도를 합시다. 또 집에 가야겠습니다. 야 얘들아 이거 웬만하면은 이 시간 지키긴 하는데 다음 주에 이 시간 못 지킬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는 보고 상태가 여전히 안 좋으면 그냥 3시부터 문제를 풀고 4시 반부터 수업을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자 가볼게요. 야, 지금 아무튼 고민 중이야. 이거 지금 다음 주부터 1학년 애들도 교재 다시 새로 들어가는데 해보고. 자, 확률 마지막입니다. 독립입니다. 독립은 뭐예요?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야. 됐죠?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조건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대되는, 대립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종속입니다. 그런데 봐봐. 독립은 둘이 서로 영향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근데 종속은 독립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해. 종속은 뭐 연결됐다 이런 게 아니라 독립이 아니기만 하면 돼. 그냥 그게 다라는 거. 자, 그때 독립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바로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면 됩니다. 이게 다야. 이게. 자, 그럼 이게 왜 이루어지느냐를 조금 쫓아가 보면은 조건부 확률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건부 확률에서 생각해 보면은 A 짝대기 B야. 그러면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내가 이거를 딱 하고 저쪽에 벽을 향해 던졌을 때 여기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재채기 할 확률은 그냥 지가 재채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내가 던진 거랑 상황이 있어? 상관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따져보면은 얘랑 상관이 없어. 그럼 봐봐. 내가 저 분필을 저쪽 벽을 향해 던졌을 때 밖에 사람이 재채기를 할 확률은 지가 재채기 하는 확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의 연산은 PB분의 분명히 PA 교피였을 것이고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요런 정리가 된다는 거지. 됐지요? 얘들아 여기 개념 체크 이거 해. 여기도 해. 다 채워서 하라는 거야. 꼼꼼하게. 자,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착각하는 딱 벽이 생겨. 바로 뭐냐면 현재 주어진 집합 A 사건이
짝수니까 2, 4, 6이겠고 사건 B가 3 이하니까 1, 2, 3이 되겠고 C가 3의 배수니까 3과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왜 됐어요? 이때 봐봐. 무엇을 구한대? A와 B가 독립인지를 구한대. 그치? 독립인지 종속인지. 근데 종속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이야. 그럼 독립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독립, 떨어져 있다, 분리되다, 그럼 연관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니까 근데 A와 B는 2가 겹치고 B와 C는 3이 겹치고 A와 C는 6이 겹치니까 이거는 다 종속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지. 충분히 생각할 가능성이 맞지? 그치?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아니냐를 결정했던 건 뭐였어? 무슨 단어가 나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었어? 뭐야? 대반이었어. 됐어요? 좀 이따가 다시 적을 거야. 근데 우리는 현재는 독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독립의 조건은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이 맞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해석하지 말란 얘기야. 국어적으로.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뭐예요?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PA가 뭐야? 2분의 1, PB는?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A 교집합 B가 뭐야? 2 하나밖에 없지. 그럼 A 교집합 B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지. 돼? 안 돼요. 이번 A와 C를 해볼게요. 자, C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자.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이 되겠죠. 교집합은 뭐밖에 없어? 6밖에 없으니까 확률 뭐야? 됐네. 근데 딱 느꼈을 때 안 될 것 같지 뭔가. 근데 그런 데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그 얘기까지 미리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 종속에 대해서 독립의 조건은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사로운 감정을 넣거나 생각하는 거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문제라. 됐죠? 한 번 더 B랑 C도 가볼까? B 확률 2분의 C 확률 3분의 1 교집합해주면 뭐가 있어? 3 하나니까 여기도 오케이 독립이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종속이고 2번은 독립이고 3번도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했지? 됐지? 자 그리고 자 봐봐 이건 잔소리는 아니고 공부법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아 지금 쌤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나는 정보를 계속 다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잘 들어보면은 문제마다 첫 키포인트가 하나가 들어와. 여기는 이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건 충분히 이해하지 않아? 어디 단원을 가도 항상 다 똑같아. 근데 그게 쌤이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야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잖아. 그 앞에가 개 길어. 딱 그것뿐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인지를 하잖아. 문제 포인트를 잘 살펴봐봐. 흐름이 있고 거기에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내가 그걸 말로 설명을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필기가 들어가져야 한다고. 조금 그 폼이 조금 최근에 좀 완성된 것 같은 친구가 그래도 좀 약간 그 머릿수랑 같이 생각 경환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얘가 필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 왜냐하면은 필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맞아. 왜냐하면은 연산을 필기해서 뭐 할 거야? 다시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써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안 하잖아. 뭐 복습만 해? 숙제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내가 타이밍을 바꿔도 된다는 순간이 오고 그럼 얘를 더 부각시킬 수 있어. 그럼 수업에서 한 번 얘기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단 말이야. 지금부터 잘 봐봐. 자 간다. 자 이때 자 또 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용. 잘 열심히 씁시다. PA 합집합 B는
였고요. 그리고 드모르가 40합 성질 여집합 성질 이거 잘못 썼어요. 교집합이라고만 썼어야 되는데 사실 배반은 PA 교집합 B가 0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니네가 갖다 만들면 되고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해주는 게 앞에 문제에서도 유리하고요. 이건 완벽하게 달달달달 외우셔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쫓아가 보시면 일단 독립이라고 하는 조건을 써야 되니까 A교 B가 PA, PB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이때 B 여집합이 나왔으니까 PB가 그대로 3분의 1인 거 바로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럼 PB가 3분의 1이니까 얘 자체를 3분의 1 PA라고 바꿔줄 수 있겠고 다시 정리 이때 A 합집합 B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쓸게.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까지 다 잡아주시면 되겠지. 근데 이 결과가 결국 9분의 5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갖다 쓰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PA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앞에랑 계산한 결과가 정리가 돼서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정리돼서 나온 연산 결과 값이 PA가 그대로 3분의 1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써서 아 얘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인데 지금 보면은 포인트를 살펴보면 아 요거 만약에 외웠다는 전제하에 아 이거 좀 이따가 외우면 돼. 지금 뭐 당장 외워야 된다고 시간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보면은 쓰느라 듣지도 못하잖아. 근데 이게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로 넘어오면서 계속 학습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가야 되거든. 응? 자 마지막 그럼 이제 교집합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정리하면 값은 9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이 단원의 핵심은 결국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외워서 연산하면 된다고. 됐죠? 연산 연습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느껴주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자 이번엔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A랑 B가 마라톤 완주할 확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A, B 모두 완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0.8이랑 0.6 곱해주시면 돼요. 0.48이 되겠고요. 됐죠?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 못한대. 그러면은 A가 완주할 확률은 0.8이고 B가 완주하지 못할 확률은 0.4가 되겠죠. 이것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32가 되겠죠. 한 번 더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적어도가 나면 반대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둘 다 완주를 못할 확률을 먼저 구해주시면은 0.2 곱하기 0.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0.0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래서 빼주게 되면은 확률은 0.92가 되겠지. 뭐 따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이런 식에서 좀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라는 거야. 확동 다음 시간부터도 마찬가지 내용을 듣고 공부할 양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생각보다 독립은 그렇게 얘기할 게 많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냥 사실상 이게 다고 그냥 공식해주는 그 앞에 문제라. 이거는 이 관련된 문제는 똑같았고 얘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거든 사실상.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 다다음 연도 지금 현 중3 친구들이 고1에 올라올 때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택과목 지금 니네가 하는 미적분도 못해. 안 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네가 대학을 가서 막 공대를 가가지고 뒤에 후배들이 들어와. 얘들은 미적분을 안 한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어. 물론 이제 갑자기 수정이 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걔네들은 이걸 하고 들어와. 확통을.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확통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진짜 중요한 거야. 중2 때 확률을 엄청 많이 하니까 거기 내용이 다 전부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은 지금 앞에 보면 꽤 익숙한 말이 하나가 보이거든. 바로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뭐야? 이항정리의 개수 부분이거든. 이항정리의 개수, 즉 뭐였어? A 더하기 B의 N제곱을 계산을 했을 때 NCR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했던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거야. 그런데 얘는 일단 쓸 일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 좀 이따 쓸 거야. 좀 이따 쓸 거야. 자, 가볼게요. 잘 봐.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사격선수가 4발을 쏜대. 근데 3발 이상 명중시켰으면 좋겠대. 그럼 3발 이상이라며. 그러면은 근데 봐봐. 맞히고 못 맞추고랑 맞히고 못 맞추고는 똑같은 상황일까? 맞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계산하면 확률이 똑같은데요? 그러면은 상황이 똑같냐고 물어봤잖아. 한 놈은 못 맞추고였어. 이렇게 지금 얘랑 얘가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야. 니네 기분도? 이게 얼마나 그지각해서 첫 발부터 안 맞았잖아. 근데 얘는 다 맞았다, 다 맞을 수 있을까 하다 아쉬워. 얘는 솔직히 어떤 아쉬움이 남겠지만 얘는 그냥 좀 안도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아예 그냥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나머지 좀 복구한 느낌? 얘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 얘 얼마나 기분이 좋았다가 좀 아쉬움, 딱 그런 느낌. 결과는 똑같아.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봐. 관역에다가 4발을 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맞추고 못 맞추고랑 못 맞추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야. 계산 결과는 같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따로따로 있어. 이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경우라고. 다시 한번 계산한 결과는 같지만. 그럼 생각해봐요. 3발 이상 명중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관역의 명중이 3개다가 4개다가 모두 다 맞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되거나 혹은 맞히고 못 맞추고 하는 맞췄어 그리고 못 맞췄어. 다시 가볼까? 맞히고 못 맞추고 맞췄어 못 맞췄어. 근데 이럴 거면 다음 친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계산 결과는 똑같은데 그게 몇 개 나온 거야 지금? 4개가 나온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거 계산했더니 뭐가 돼? 4의 4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 되고 요거 계산했더니 4의 4제곱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줬더니 첫 번째 문제 문항은 256분의 189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쌤이 이거 좀 귀찮아서 쓰다가 만 건데 결국은 문제 상황에서 세 발, 네 발을 쏘는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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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4분의 3이 3번 있고 4분의 1이 한 번 있는 게 총 4번이 있다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지금 이대로 줄게. 이번에 적어도 한 발 명중시킬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면 반대 상황을 하자고 했고 적어도 한 발이면은 모두 다 안 맞는 4분의 1의 4제곱 상태를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256분의 255가 됩니다. 그래서 봐봐. 썼어? 안 썼잖아. 그냥 확률을 구한 거잖아요. 그지?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빨간 구슬 하나랑 노란 구슬이 3개가 들어있는데 빨간 구슬이 나오면은 한 개의 동전을 4번, 노란 구슬이 나오면은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벌어지는 상황이 빨간 구슬이 나와서 4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2번 나오거나 노란 구슬이 나와서 이렇게. 그럼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노랑이는 4분의 3인 거에서 일단 출발을 합시다. 근데 어쨌건 이제 첫 번째는 빨간색이면 4개를 던지는데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온다는 얘기는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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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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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야? 6개가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럼 6개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다시? 지금 문제를 봤더니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 총 4번이 나오는 건 맞아. 물론 앞면이 2분의 1 제곱 뒷면이 2분의 1의 제곱이겠지만 결론적으로 2분의 1의 4제곱의 계산이 몇 번 반복돼? 6번이 반복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한 번 더. 그럼 노란 구슬이 나오면 3번 던진다고 했잖아. 앞면이 2번 나온다며. 그러면 앞면이 근데 굳이 이렇게 앞면까지 셀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3개의 자리에서 뒷면이 여기 나올 때 여기 나올 때 여기 나올 때 그 횟수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계산 결과는 똑같아 해보니까 몇이요?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일단 계산해서 정리하면 8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넘어갔다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다라고 원점에 P가 있는데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리고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점 P가 4에 위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나오든 나오지 않든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맞죠? 2분의 1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의 형태에서 5번 던졌을 때
P가 4의 위치에 가려면 플러스 2가 몇 번 나와야 될까? 총 5번을 할 거야. 5번을 던질 거야. 플러스 2가 한 번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와? 그럼 얘가 2번이면 얘는? 3번. 얘가 3번이면 얘는 몇 번 나와? 뭐랑 비슷해? 이항계수 정리할 때 A, B 선택하는 게 거듭 제곱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비슷한 거야. 생각하는 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다시 물어볼게. 5번을 던진 것 중에 소수는 즉 플러스 2를 가는 게 몇 번 가야 돼? 얘가 3번 가고 얘가 2번 가야 6칸을 갔다가 뒤로 2칸을 빠꾸 하지 않겠어? 그치? 그럼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따라가줘야 되는 거야? 소수의 눈을 5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5, x, x. 그지? 그지? 아 근데 선생님 저는 그러지 말고 이 2개짜리만 어차피 5개의 자리에서 옮기는 거니까 이렇게 셀게요. 잘 봐. 얘네 둘의 자리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해. 이것도 수하에서 얘기를 했던 그 구조거든. 근데 그 수하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요 독립시행 때문이야. 연결이 되는. 근데 기본은 이거라는 거야. 소수가 이렇게 세는 게 좀 10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럼 결국 5개의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만 고르면 되는 거야. 2가지 또는 그래서 이 공식을 쓰는 거야. 결국은 얘가 3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2번만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니네도 전에 쌤한테 질문했잖아. 얘가 R번이 아니라 얘가 R번이어도 돼요? 이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질문과 똑같은 맥락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인 건 변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가볼까요? 결국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소수의 눈이 나오는 2분의 1이 세제곱이어야 되고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제곱이어야 돼. 이거를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일단은 소수가 3번 나와서 앞으로 2칸을 가는 걸 3번 그리고 뒤로 1칸 가는 것을 2번 해주고 그 상태에서 얘네들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존재를 하잖아. 그치?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동일하지만 상황은 달라지니까 그것까지 카운트하자는 거고 그 확률이 50, 그 경우에 그 개수가 52가지야. 그래서 X를 쳤던 거야. 왜? 얘를 52라고 하는 가지수가 굳이 이렇게 52로 눈앞에 오는 것보다 이게 어차피 결과는 수치적으로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는 것만 세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니까 이렇게 인지하라고. 근데 그래놓고서 X표 쳐놓고 그래도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는 X표치만 쓰긴 써야 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얘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때 또 이게 쓰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걸로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지. 됐죠? 자, 준비한 곳은 여기까지이고요. 68쪽까지 정리하게 되면 지금 정리된 거 확인한 상태에서 얘네